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체육. 본격적인, 교실에서의 수업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은, 컴퓨터에 교과서를 펴놓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3일 이상, 줄넘기 30분 이상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꼭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줄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꼭 교과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교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것 뿐이니까 선생님도 어색해요. 선생님도 어색하고 여러분들도 어색하겠지만 적응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죠? 선생님도 좀 감기가 좀 걸려서 지금 한 3주째 다 낫지를 않아요. 3월달에 선생님도 처음에 좀 감기가 걸려서 혹시 코로나 아닌가 해서 검사도 받았어요. 선생님이 다행히 이제 음성 판정 받아서 학교 다시 출근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줄넘기 꾸준히 좀 해주시고 선생님도 지금 원래 하던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축구를 일주일에 한 이틀씩 했는데 축구도 전혀 못하고 있고 좀 자전거나 혹은 등산 정도만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오늘부터 들어갈게요. 동영상은 이 선생님이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회당 2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마 보통 1시간에 20분 정도는 수업을 하고 혹은 조금 내용이 많은 부분은 20분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하나 더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보면 여기 문제풀이 선생님 다 문제를 저장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푸셔야지 진도를 다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체크하셔서 한 번은 틀려도 돼요. 2번까지 맞출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수업 잘 들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책 다 펴놓은 걸로 생각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는 여러분들 기록도전 스포츠에서 육상하고 수영 부분을 나중에 2차 집필고사 때 논수령 시험 문제를 볼 거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도전 스포츠. 자, 이 단원에서 우리는 기록도전의 스포츠의 특성, 역사, 경기 유형 등을 이해하고 인물, 기록, 사건 등을 감상하고 분석하며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그렇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92페이지 여기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죠? 여기 92페이지 91페이지군요. 걷지도 못한 소녀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거 몰랐던 내용인데 아주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왼발을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소아마비 걸린 거죠. 가족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해줬고 나중에 커서 이제 중학교 때 다리 근력 향상을 위해 농구부에 들어갔고 농구부에서 잘했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육상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1960년 로마 올림픽 대회에서 100, 200, 400 이어달리기 금메달을 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 루돌프라는 분이에요.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이 책에서. 다른 것들은 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본인의 꿈과 희망을 키워서 나중에 꼭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92페이지. 자, 기록도전 스포츠의 이해. 자, 기록도전 스포츠의 특성. 우리가 기록도전이라고 하면 뭔가 기록에 도전하는 것들이죠. 주로 육상, 수영,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달리기, 뛰기, 수영에서 기록을 갖고 재는 거죠. 누구하고 꼭 1대1로 대결을 해서 이기거는 게 아니라 기록이에요, 기록. 빨리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기록도전 스포츠의 특성. 기록도전 스포츠는 속도, 거리, 정확성 등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로 자신이 정한 목표나 기록에 도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자신 또는 타인의 기록을 깨기 위해 계속 도전하는 활동이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에 도전하는 활동이다.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등 대부분의 체력 요소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정확성에 대한 도전은 집중력과 정신력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하고 이제 오래 달리기를 주로 했죠. 1학년 때, 2학년 때도 했었고 지금 3학년도 이제 또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 때 기록이 좋아져요. 여러분 팝스 측정을 값을 대입해 보면 기록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럼 1등급 받는 비율이 중1 때는 굉장히 낮아요. 3%? 4% 정도밖에 안 되다가 3학년쯤 되면 약 10%가 넘습니다. 특히 오래 달리기를 이제 선생님이 매 1학기마다 계속 시켜서 그런지 만점 맞는 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같은 경우 보통 한 20-30%, 여학생은 30%가 넘어요. 특히 여학생은 이제 그 중1이나 중3이 기록이 똑같아요. 점수 주는 기록이. 대신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기록이 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잘 뛰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수행평가 보면 점수를 더 잘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기록 도전 스포츠 이렇게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기록 도전 스포츠의 역사. 달리고 던지고 헤엄치는 활동은 인간의 생존과 이동수단에 사용됐기 때문에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옛날에 이제 스포츠라는 게 특별히 없었죠. 달리고 던지고 헤엄치는 활동, 인간의 생존과 이동수단 됐다 그 얘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군사훈련과 신체 단련을 위해 육상과 수영 등을 실시했고, 특히 달리기, 띵뛰기, 던지기 등의 육상 경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경기화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전부터죠. 한 2000년 그 전부터도 그랬다 그 얘기예요. 이후 초시계의 등장, 시계가 등장했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에 의해 기록을 수치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기록 도전 스포츠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편 경영 경기는 수영이 좀 말합니다. 수영. 육상 경기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1837년 영국 런던에서 수영단체가 창설되었고, 스포츠 경기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여가 전용을 위해 참여하는 대중 스포츠로 발전되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죠. 수영, 축구, 배드민턴 이런 것도 전신 운동이라 여러 가지 체력 요소에 다 좋고 하니까 많이 좀 하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수업도 배드민턴 선생님 꼭 넣고, 축구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기록 도전 스포츠의 유형. 그 기록 도전을 하는 스포츠들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첫째, 속도 도전. 둘째, 거리 도전. 셋째, 정확성 도전. 그래서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정해진 거리를 얼마나 빨리 완주하에 따른 경기다. 거리를 도전하는 거,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 신체나 도구를 멀리 보내는 경기. 주로 던지는 종목들이죠. 창 던지기, 포환 던지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정확성을 도전하는 거, 골프, 그다음에 사격, 양궁 이런 것들이죠. 정해진 목표점에 정확히 보내는 경기들이에요. 크게 기록 도전 스포츠의 유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속도, 거리, 정확성. 세 가지 꼭 알아주시고요. 각각의 대표적인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한 2개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2가지씩 주요 종목. 속도 조절에는 육상의 트랙 경기, 그다음에 경영,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알파인, 스키, 스포츠 트래킹 등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도전하는 종목들, 필드 경기들, 아까 얘기했죠? 주로 던지는 종목, 혹은 내가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이런 도약 경기, 이런 것들이 거리 도전에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세 번째, 정확성에 도전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사격, 양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교과서 여러분 책에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도전 스포츠의 가치. 우리가 기록도전 스포츠를 하다 보면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 그런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인내심 기르기.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 해보면 힘들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이것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인내심이 길어진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기. 여러분들 처음 1학년 때 이제 해보면, 선생님 여러분들 운동장 뛰라고 하면, 여학생은 나중에 기록 칠 때 3바퀴, 남학생은 4바퀴, 1200m, 1600m인데, 처음에 이제 못 뛰다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그게, 본인도 모르게 한 번도 안 쉬고 뛰게 되죠. 그러면은, 본인 어떤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도전 정신 배우기. 본인이 이제 하다가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면 여러분 이제 오래 달리기 할 때, 나 이제 A를 받아야지. 또 A 받는 친구는 어떤 줄 아세요? 반에서 1등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록 도전을 하다 보면 생기는 스포츠의 가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한 장 또 넘기세요. 94페이지 봅시다. 미리 보는 기록 도전 스포츠. 경기 영상을 찾아 감상하고 도전 스포츠를 느껴보자. 여러분들 제 선생님이 항상 어떤 이론 수업을 하면 동영상을 보여주죠.
탁구할 때도 보여줬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육상 부분도 다 하고 나면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자, 왜 100m 달리기를 육상의 꽃이라고 할까요? 인기가 가장 많아요. 왜 인기가 많냐? 빨리 끝납니다. 빨리.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냐를 보통 할 때 100m 달리기를 하죠. 책 보면 육상 경기에서 100m 달리기는 육상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스피드를 내므로 가장 몰입도가 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200m, 400m 이런 것들은 굴곡이 있어서 곡선과 직선주로를 나누다 보니까 누가 더 빠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1레인하고 8레인은 완전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누가 빠른지 알 수가 없지만 100m는 오직 직선주로죠. 직선주로만 뛰기 때문에 그냥 보여요. 바로 누가 1등인지. 그래서 100m 경기가 굉장히 몰입도가 높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좀 떨어지고. 밑에 보시면 100m 육상 경기 영상을 찾아보자 해서 출발, 질주, 피니시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교과서 함께 선생님 설명할 거고요. 다음 봅시다. 수영. 자, 여러분 수영 가끔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이제 박태환 선수 우리나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서 금메달을 땄었고 2012년에도 또 은메달을 땄었어요. 그래서 수영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영 경기에서의 레인 배정은 총 육상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총 한 번에 8명까지 뛰거나 수영할 수 있어요. 즉 1레인부터 8레인까지 있습니다. 그 결승전에서 누가 1레인에 서고 누가 8레인에 씁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는 제일 빠른 선수가 예선 기록을 하죠. 준결승, 준중결승 이렇게 해서 기록이 가장 빠른 사람을 보통 4번에 넣습니다. 4번. 그 다음에 빠른 선수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보통 3번, 4번, 5번 레인이 가장 빠른 선수로 배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중요합니다. 왜 수영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를 가운데 레인에 배정합니까? 라고 하면 자 봅시다. 1번 레인과 8번 레인 끝이죠. 끝으로 갈수록 물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경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선수들은 가운데 레인을 배정받기 위해 예선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한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수영 선수가 이 방향으로 가죠. 할 때 이게 물살이 옆으로 삐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8명이 뛰니까 이 물살이 옆으로 갈수록 점점점 세진다 그 얘기예요. 여기 끝에 있으면은 8레인이나 1레인 선수들은 물살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3번, 4번, 5번 레인에 주로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창의융합고실 해가지고 부분이 있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실질적인 첫 시간에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요 다음에 있는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풀이 꼭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책 준비하시고요. 줄넘기 일주일에 꼭 3일씩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